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파트 4에서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관리, 그죠? 그거를 이제 좀 길었어요. 그죠? 그리고 워낙 이 과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살펴본다고 강의가 참 많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이 과목의 마지막 파트에 해당하는 이 과목 소프트웨어 개발의 마지막 파트인 인터페이스 구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한번 보죠. 자, 이 인터페이스 구현은 13.46%가 지금까지 통계되어서 나왔다. 그렇다면 20문항 중에서 약 이걸 한 뭐 15%로 잡는다고 친다면 한 3문제, 그죠? 3문제, 많으면 3문제, 적으면 2문제,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겠네요. 그죠? 예, 요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 두세, 적게는 두 개, 많게는 네 개,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예, 중간적으로는, 평균적으로는 한 세 개 정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5장 인터페이스 구현을 마치면 이제 이 과목도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3과목으로 넘어가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 구현 파트는 총 10개의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내용이 길지는 않습니다. 그냥 항목만 이렇게 좀 많을 뿐이지. 그래서 때때로는 막 2개의 섹션을 한 번에 설명을 드릴 때도 있을 겁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뭐 여기에서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지금까지 배웠던 모듈 간의 이제 뭐 공통 기능이라든지 연계 그리고 인터페이스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제시가 되어 있고 내용이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는 자, 첫 번째 섹션이 되는 모듈 간의 공통 기능, 모듈은 우리가 서로 유사한 기능들을 모아놓은 것들이라고 했고, 독립적이다 그랬어요. 그죠? 응집도도 높고, 결합도는 낮아야 좋은 프로그램인 것처럼, 모듈 간의 공통 기능 및 데이터 인터페이스 확인이라는, 섹션 01인데, 여기에서도 미리 말씀을 해두죠. 자, 이 섹션 01에서는 지금까지 기출문제는 단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뭐, 그래서 급하신 분들은 스킵하셔도 됩니다. 예, 스킵하셔도 되고, 시간이 남는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좀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라는 하시는 분들은 IT 용어들이 좀 또 나오니까 이제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야 뭐 어차피 전반적으로 다 둘러봐서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게 제 몫이기 때문에 이번 파트도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알겠죠? 예. 자, 우리가 이 파트 장을 공부하면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인터페이스 설계서. 이번 시간에 이제 좀 우리가 좀 배울 거고요. 그리고 EAI, ESB, 그리고 모듈 세부 설계서, 그리고 제이슨, XML, 인터페이스의 보안, 그리고 XUnit, 그리고 AF, 그리고 APM이라는 이러한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예. 자, 한번 보죠. 그래서 자, 모듈 간의 공통 기능 및
데이터 인터페이스의 개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모듈 간의 공통 기능이에요. 그러면 공통 기능은 모듈의 기능 중에서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을 의미를 하겠죠. 그죠? 뭐 당연한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A와 B라는 모듈이 있다면 여기에 이게 교집합 맞죠? 교집합이다. 그죠? 예. 그거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인터페이스는 말 그대로 모듈 간에 교환되는 데이터가 저장될 파라메타를 의미를 한다. 자, 파라메타. 우리 다들 안다, 그죠, 이제? 파라메타, 매개 변수, 인자값, 뭐, 이렇게. 그죠? 그래서 모듈 간에 서로 간에 교환되는 데이터가 저장될 파라메타를 의미하는 게 바로 데이터 인터페이스는 모듈 간에 교환되는 데이터가 저장될 파라메타를 의미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듈 간의 공통 기능 및 데이터 인터페이스는 인터페이스 설계서에서 우리가 정의한 모듈의 기능을 기반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설계서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확인된 공통 기능 및 데이터 인터페이스는 그죠? 모듈 간에 이제 연계가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유사한 기능이라고 할 값이라도 뭐 다른 완전 다 틀린 뭐 인사 관리나 회계 관리나 뭐 영업 관리나 이렇게 다 떨어져 있더라고 하더라도 연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회계 모듈에서 회계 모듈에서 최종적으로 뭐 영업이나 생산이나 인사나 뭐 자재나 구매나 이런 데서 썼던 돈들 그리고 영업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나오게 하려 그러면 모듈 간의 연계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모듈 간의 연계가 필요한 그죠? 인터페이스 기능을 식별하는데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듈 간의 공통 기능 및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확인할 때 순서가 있는데요. 1차적으로 인터페이스 설계서를 통해서 모듈별 기능을 확인을 합니다. 그죠? 예. 당연히 뭐 우리가 이제 메뉴를 만들고 UI를 만들었다면 거기에다가 모듈별에 있는 그 인터페이스 설계서를 통해서 모듈별 기능을 확인할 수 있죠. 이 모듈은 어떠한 기능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아울러 두 번째로 외부 혹은 내부 모듈을 기반으로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기능과 각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확인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문서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죠. 인터페이스 설계서를 통해서.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듣기에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모듈 간의 공통 기능 및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확인하는 거. 말만 거창하지요. 딴 거는 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모듈 간의 연계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모듈 간의 연계를 왜 합니까? 1차적으로. 예? 그쵸.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아야 할 데이터가 무엇인지 그걸 확인하고 찾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야 공통 기능에서 우리가 어떠한 기능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파라메타를 전달해 줄 수도 있고 리턴 값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듈 간의 연계는 당연히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안 일어나면 최종 결과물이 안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내부 모듈과 외부 모듈
또는 내부 모듈 간의 데이터 교환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 그게 바로 모듈 간의 연계입니다. 알겠죠?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그냥 한번 쭉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알아야 할 키워드에서 인터페이스 설계서라고 했어요. 인터페이스 설계서는 다른 말로 인터페이스 정의서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 설계서는 시스템 사이에, 그죠? 데이터의 교환 및 처리를 위해서 교환 데이터 및 관련 업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인터페이스 설계서에 정의를 하고요. 아울러 송수신은 보내고 수신은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송수신 시스템 등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정의를 해 놓은 문서입니다. 인터페이스 설계서는. 알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인터페이스 설계서는 일반적인 형태의 설계서와 그리고 우리가 정적, 동적 모형을 통한 설계서로 구분이 되는데요. 통상적으로는 대다수 우리는 일반적인 인터페이스 설계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인터페이스 설계서에는 얘는 시스템의 인터페이스의 목록이라든지 아니면 각 인터페이스의 상세 데이터를 명세를 하고 그리고 각각의 기능의 세부 인터페이스 정보를 정의한 문서가 바로 일반적인 인터페이스 설계서다. 알겠죠?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목록, 각 인터페이스의 상세 데이터 명세, 그리고 각 기능의 세부 인터페이스 정보를 정의한 문서예요. 그래서 여기에 시스템에 대해서 인터페이스를 설계서가 여기에 포함이 되죠. 그죠? 그래서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시스템 인터페이스 목록을 만들고 각 인터페이스 목록에 대해서 상세한 데이터를 명세를 정의하는 것이 바로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서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 안에 있다? 일반적인 인터페이스 설계서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울러 시스템 말고 이제는 상세 기능별 인터페이스 명세서는 말 그대로 기능이에요. 기능. 각 기능의 세부 인터페이스 정보를 정의한 문서입니다. 복잡하죠, 그죠? 일반적인 인터페이스 설계서 안에다가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서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각각의 기능에 대한 인터페이스 명세서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하나 하면 문서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물론 뭐 옛날에는 제가 할 때만 해도 뭐 이렇게 뭐 문서로 막 이래 A4 용지로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워낙 이제 파일로 이제 공유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정리를 잘해야죠. 대신에 그죠? 예. 그리고 상세 기능별 인터페이스 명세서는 인터페이스를 통한 각 세부 기능의 개요, 그죠? 그리고 세부 기능이 동작하기 전에 필요한 사전 사후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필요 조건.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나가든지 들어가든지 송수신이 되는 데이터. 그리고 호출 이후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리턴 값, 즉 반환 값을 등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요. 반환 값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우리가 메서드 함수의 선언부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인터페이스 시스템 설계서에 이제 이렇게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서랑 그리고 상세 기능별 인터페이스 명세서. 아시겠죠? 예,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그 다음 뭐죠?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거 말고 정적, 동적 모형을 통한 인터페이스 설계서라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주구장창 들어왔던 게 정적, 동적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정적, 동적 모형으로 각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표현한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만든 문서가 이제 정적, 동적 모형이다라고 하면 무조건 뭐라고요? 다이어그램.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표현한 게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정적, 동적 모형을 통한 인터페이스 설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구성 요소 간의 트랜잭션. 자, 다시 한 번 더 트랜잭션이 나오는데 트랜잭션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얘는 어디 가더라도 이 트랜잭션은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나오고요. 일반 프로그램에서도 나오고요. 다 나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트랜잭션이라는 것은 데이터 통신 시스템에서 관리의 대상이 되는 기본적인 정보를 기록한 마스터 파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본 파일, 그죠? 에 대해서 그 내용에다가 우리가 추가를 하든지 삭제를 하든지 갱신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행위, 거래 자체를 우리는 정보통신 용어 집에서는 이렇게 트랜잭션을 정의를 합니다. 또 DB에서는 또 다르게 정의를 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3과목 DB 이제 할 건데 거기서 보도록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입하 이거는 생산이 돼서 들어오는 거 아니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거 출하 파는 거 매상 알죠? 그리고 반품 임금 아니 입금이죠. 이거는 잘못됐네요. 입금 출금 정정 이런 등의 데이터를 말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동 정보라고도 한다라는 거예요. 트랜잭션을. 아시겠죠? 그래서 데이터 시스템에서 관리의 대상이 되는 기본적인 정보. 알겠죠? 그래서 시스템이 구성하는 주요 구성 요소 간의 트랜잭션을 통해서 해당 인터페이스가 시스템의 어느 부분에 속하고 그러니까 어느 시스템에서 어떠한 부분에 속하고 또한 해당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상호 교환되는 트랜잭션의 종류를 이런 것들 그죠?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정적, 동적 모형을 통한 인터페이스 설계서를 만들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딴 건 몰라도 트랜잭션에 대한 내용은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데이터 통신 시스템에서 관리의 대상이 되는 기본적인 정보를 기록한 파일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추가를 하든지 삭제를 하든지 갱신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가져오도록 하는 행위 또는 거래 이런 것들을 우리는 트랜잭션이라고 한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시고요.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설계서별 모듈 기능 확인에 대해서 보면요. 첫 번째, 이 인터페이스 설계서별 모듈 기능을 확인을 하는 거는 뭐냐면, 인터페이스 설계서에서 우리가 정의한 모듈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죠? 각 모듈의 기능들이 다 있어요. 각각의 모듈들이. 기능이 없으면 그 모듈이 필요가 없잖아요. 말라고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각 모듈의 기능을 확인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시스템 인터페이스 목록에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시스템 인터페이스 목록에서 송신 및 전달 부분은 외부 모듈이 담당을 하고, 외부 모듈이라고 하고, 수신 이제 외부로부터 데이터를 받는 부분은 내부 모듈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고, 아울러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서에서 앞에서 봤던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서에서 데이터를 송신 시스템 부분은 또한 외부 모듈, 데이터 수신 시스템 부분은 내부 모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다 외부 모듈, 그리고 데이터를 다 받는 거는 내부 모듈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 앞에서 봤던 상세 기능 인터페이스 명세서에서 오퍼레이션, 호출이죠. 뭐 작동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퍼레이션과 사전 조건은 외부 모듈. 이거는 상세 기능 인터페이스 명세서에서요. 명세서에서 이런 작동하고 어떤 기능을 하고 사전 조건은 외부 모듈. 그리고 사후 조건은 내부 모듈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오퍼레이션과 사전 조건은 외부 모듈, 그리고 사후 조건은 내부 모듈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고, 아울러 정적, 동적 모형을 통한 인터페이스 설계서에서는 인터페이스의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상위 모듈, 그리고 하위 모듈이 바로 내부 모듈에 해당이 됩니다. 인터페이스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알겠죠? 별거 아닌 내용인데요. 괜히 말만 어렵게 좀 적어 놓은 것 같네요. 그죠?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보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모듈 간에 우리는 공통 기능은 각각의 다른 모듈들이 교집합이 일어나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모듈 간의 공통 기능, 그리고 데이터 인터페이스는 각 모듈 간에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라고 했어요. 데이터를 이제 우리는 확인을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외부 모듈 기능을 통해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외부 모듈이 예를 들어서 인사 모듈이라고 치고 내부 모듈이 회계 관리, 회계라고 칩니다. 자, 외부 모듈에서 인사에서는 통상적으로 이거는 그냥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이거 말고도 인사 모듈은 저도 직접 프로젝트 할 때 만들어 봐서 아는데요. 굉장히 많아요. 이 메뉴가. 그래서 인사 모듈에는 뭐 인사 발령 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전표. 인사 모듈에서 전표는 아시는 분들도 다 계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영수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뭘 사서 들고 오면 영수증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나를 위해 쓴 게 아니라 회사를 위해서 썼다면 우리가 전표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표라는 것은 일정한 거래를 우리가 이제 뭐 또 유형이 있어요. 뭐 일반적으로 뭐 자재를 구매했다든지
아니면 뭐 일반 월급에 관련된 거라든지 임금에 관련된 거라든지 뭐 그리고 뭐 수당에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계정들이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한 유형별로 기록 및 관리하기 위해서 회계 거래, 돈 만지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회계 거래에 대한 계정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우리가 뭐 자재를 구매했다. 그러면 그 자재에 대한 계정이 있을 거고, 그리고 사용자들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임금이 나가면 그 임금에 대한 또 계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계정 과목과 그리고 그러한 내용, 어떠한 내용, 뭐 무슨 물품을 구매했네, 임금을 줬네, 뭐 이런 거. 그리고 금액, 이게 금액이 중요한 거예요. 회계관리부서는 1원짜리라도 하나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이 회계관리를 맡아봤지만 정말 힘듭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정말 힘들어요. 예. 그래서 거의 팀장급들이 회계 모듈을 담당을 하죠. 왜? 이 회계 모듈 유지보수를 할 줄 알면 다른 것들은 다 간파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아시겠죠? 물론 요즘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현업에 있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액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만든 서식입니다. 서식. 이 서식은 전표번호가 있거든요. 전표번호라는 것은 우리가 인사부서에서도 돈을 쓸 수도 있고 어디 부서에서도 돈을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전표번호는 고유한 겁니다. 유니크한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이 외부 모듈에서 인사 모듈이라면 인사 발령이라는 메뉴도 있을 거고, 인사에서 전표를 발생시킬 수 있죠. 뭐 때문에? 급여를 계산을 하고 수당을 계산을 하고 등등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러한 돈을 회계부서한테 준단 말이에요. 전표를 발생시켜 가지고. 그리고 나서 일단은 그리고 급여 계산을 하고 그리고 급여 결과를 확인을 하는 이러한 기능이 있다면, 내부 모듈이 만약에 회계라고 치면 내부 모듈에서도 회계팀에서도 전표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그죠? 얼마든지. 그런데 통상적으로 내부 모듈에서는 수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 뭐 신입생들 들어오면, 아니 신입생이 아니라 신입사원들 들어오면 직원 교육 한다고 뭐 OJT 비용 뭐 이런 것들 다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전표 발생을 시켜요. 그러면 그게 어디 내부 모듈에서 전표를 발생이 된 거를 확인을 해요. 그러면 이게 뭐 어떻고 이렇게 됐네. 그러면 이게 지금 둘 다 얘가 전표를 발생을 시켰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지출하는 부서는 회계부서거든요. 그래서 전표가 발생이 된 것을 확인을 하고 이거를 통해서 지출 결의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지출 결의서를 우리가 위에 있는 상급자들한테 승인을 받죠. 승인이 다 떨어지면 비로소 지출 처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전표 발생이 바로 공통 기능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내 외부 모듈 기능과 공통 기능을 기반으로 필요한 데이터 인터페이스 항목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자, 공통 기능이 전표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외부 모듈은 인사, 내부 모듈은 회계. 그래서 급여를 계산을 했어요. 이제 사원별로, 직원별로. 그리고 급여 결과를 확인을 하겠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급여 코드가 있을 거예요. 무슨 급여 코드? 뭐 2023년 뭐 6월 뭐 생산직 아니면 사무직에서도 또 뭐 부서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급여 코드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급여 날짜, 그죠? 그리고 계산 결과, 이런 것들은 누가 인사관리에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토대로 해서 전표를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전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 전표가 발생이 되는 이놈이 바로 인터페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전표가 발생이 되면 이 수신되었던 전표 발생이 됐는 급여 전표 발생이 된 거를 전표 결과를 누가 회계관리팀에서 받아가지고 전표에 대한 정보, 그리고 전표 금액, 그리고 이거는 굳이 여러분들 알 필요는 뭐 한 번씩 뭐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차변 대변이라고 회계 용어인데요. 그래서 차변 대변이 딱 차변은 왼쪽, 대변은 오른쪽에 있는 건데 이거는 금액이 딱 맞아야 돼요. 그리고 거래처 정보, 이거는 급여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거래처 정보는 들어갈 필요가 없죠. 이거는 뭐 사내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고, 뭐 예를 들어서 자재팀에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 거래처 정보가 들어가야겠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전표 결과가 나와서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출결의서를 누가 회계관리부서에 돈을 이제 전표를 처리하는, 이제 그거는 이제 밑에 직원들이 좀 많이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차변 대변 다 적고 지출결의서 올리면 이제 거기에 회계팀장이나 회계 파트리더나 팀장,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사, 임원급들한테 이제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승인이 떨어지면 전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직원들한테 급여가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왼쪽 그림에서 인터페이스가 요게 바로 급여 전표 발생이 바로 인터페이스예요. 그죠? 그리고 해당되는 데이터 인터페이스는 바로 급여 코드라든지 일자, 요거 쉼표 빠졌네. 계산 결과, 그리고 전표 정보, 그리고 전표 금액, 거래처 정보,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서로 교환하는 데이터단 말이에요. 데이터 인터페이스란 말이에요. 이해되나요? 이렇게 다 돼 있어요. 무슨 돈을 쓰든 간에 회계 쪽하고는 무조건 전표 관련된 거는 무조건 회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공통 기능에 다 해당이 됩니다. 알겠죠? 뭐 비록 기출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들어보고 가는 것과 들어보지 않는 것과는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해도 누가 별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자, 아무튼 우리가 파트 5에 들어와서 이제 인터페이스 구현의 섹션 01 모듈 간의 이제 공통 기능 및 데이터 인터페이스 확인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